자,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선을 가실 때는 만약에 면접관이 2~3명이다.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로봇 시선은 안 좋잖아요. 제일 편한 면접관을 보세요. 제일 편한 면접관. 면접관도 그 역할이 있어요. 아, 나는 시니컬, 나는 질문 담당, 나는 타자 담당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면접관들 중에는 조금 감정을 숨기시죠. 왜냐면 막 설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막 정인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표정을 조금 숨기시는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이 면접관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말하는 게 편한가요? 안 편하죠. 그럼 이분을 굳이 보고 널 내가 사로잡겠어. 이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좀 많이 봐주시고 내 얘기 많이 들어주시는 분의 시선 보면서 그냥 같이 말씀을 하시되 근데 또 그렇다고 내가 편한 사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시면서 시선이 그러니까 6대2대2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분 보면서 네, 저는 사실 가장 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사고가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하고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팀원들과 이거를 꼭 해결을 해야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요 정도 분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한 분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을 안 보시는 것도 좀 그래요. 혹은 어떤 분이 근데 만약에 계속 나 안 보고 계속 키보드만 치고 있다. 그럼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분은 그래도 봐주셔야 된다는 게 어떤 매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끝까지 안 보면 좀 나 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좀 눈을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 눈 동공을 반만 보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왕이면 웃으면서 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웃으면서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왜 승무원들만 웃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항공사 쪽이나 일반 기업 쪽이나 거의 면접이 되게 많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인성을 본다는 거죠. 인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보죠.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그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이왕이면 웃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요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소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잘 웃으시는 분만이 긴장될 때도 웃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웃어라 이러면 의욕적인 남자분들 막 이렇게 웃어요. 되게 안타깝게 웃으시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저는 미소를 어떤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느냐면 좀 당황하셨을 때 아니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냐면 네,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정도? 그러면 사람이 좀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때도 좀 여유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실 때 앞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목표했던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이런 것들은 다 이루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도.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정도로 해주시면 이건 놀라울 정도로 플러스 포인트예요. 왜냐면 웃는 사람은 못 싫어해요. 막 하나만 빌려줘 그러면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나 한 입만 안 줄 수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 한 입만 이럴 때 한 입만 이러잖아요. 한 입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잘 보일 사람한테 최대한 조금 웃음을 보이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을 입꼬리 올리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예요. 이게 되게 화질이 되게 옛날 아주 옛날 사진이라 좀 안 나오는데 이 억지스러운 미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애프터처럼 좀 정말 생각하시거나 당황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 생각보다 이 애프터 표정을 면접관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생각합니다. 이러면 되게 사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로 눈 주름 보여주시는 거. 입꼬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비포 입꼬리랑 애프터 입꼬리랑 되게 다른데 이거를 내내 이렇게 웃으라라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합니다. 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고 조금 입 벌리시면서 입꼬리를 올려주시면 되게 호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 되게 좋아하세요. 왜 우리 어른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소의 기준을 어른들 볼 때 미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교수님한테 부탁할 때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교수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게 일정이 겹쳐서 혹시 제가 계절학기 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미소, 딱 어른들 볼 때의 미소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볼 때 교수님 이러지 않잖아요. 교수님 제가
사실 제가 어제 시골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레포트를 깜빡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표정과 태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되게 조금 보이기 약간 그래 보일 수 있어요. 면접관들이 볼 때 되게 노력하네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가상하게 보고 그래도 얘가 좀 취업하고 싶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네 라는 기본적인 호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것보단 차라리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약간 넉살 좋은 느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웃음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눈웃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웃으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오히려 더 딱딱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눈이 웃는 분들, 남자분들 중에도 웃으실 때 눈 없어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면접관이 농담을 하신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이랬을 때 아니요 이런 것보단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웃어주시면 당연히 성격 좋아 보이시겠고요. 자, 전형 과정별로 태도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면접실 입장하실 때 뭐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한번 해드릴게요. 뭐 똑똑하시고 들어가셨을 때 만약에 문을 여셨는데 면접관이랑 눈이 마주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굳이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시면 좀 꼬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똑하고 문을 열었는데 면접관이랑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 간단하게 목례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뭐 어떤 이런 이런 면접 전형에 예를 들어 뭐 인사를 해라 이런 걸 안 지키는 기업도 있는데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기업들은 거의 다 지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자 쪽으로 가셔서 뭐 네 인사하세요 이러면 차렷 인사하고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되는데 앉으실 때 면접관이 네 앉으세요 라고 하실 때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앉으시면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면접 시 질의 응답하거나 경청할 때 면접관이랑 시선이 마주쳤는데 만약에 다 대 다 면접일 경우 면접관 여러 명, 면접자 여러 명일 때 면접관이 여기서 1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2번이에요. 난 그냥 가만히 있죠, 영혼 없이. 근데 면접관이 나를 계속 바라봐요. 어때요? 당황스럽고 불편해요. 그때 굳이 막 이러면 어때요? 난 널 거부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때 한번 웃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나를 너무 계속 쳐다본다. 그러면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넉살 좋게 어르신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 이러면 사람도 좋아 보이고 면접관도 그럼 더 이상 안 봐요. 그러니까 미소가 이때 필요한 거죠. 당황스러운 순간에 막 네. 이러면 면접관이 이렇게 확 돌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면접하실 때 특히 다대다 면접일 경우에 생각보다 면접관이 여러 명이잖아요. 말하는 사람만 보지 않아요. 말 안 하는 사람 다 보거든요. 그때 내가 딴 생각하고 영혼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과 너무 달라요. 그럼 들어주는 사람이 당연히 사교성이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하실 때 내 거 답변 생각하시기보다는 옆 사람 답변을 좀 들어주시는 경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보면 너무 실례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보시다가 뭐 되게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되게 사교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배려심 있어 보이겠죠. 경청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점으로. 저는 경청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랬는데 막 딴 생각하고 있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 답변 시 길어질 경우에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가 동반이 되면 좋겠고요. 앉아있을 때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분들은 그냥 근데 주먹 꽉 쥐고 이렇게 하면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계란 하나 주먹 쥔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을 피는 거랑 살짝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랑 당연히 손가락을 구부리는 게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실 때 요 정도는 손 흔드셔도 괜찮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분은 그냥 공수하시면 돼요. 근데 공수하실 때 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 중간에다가 올려두시면 되고요. 물론 어떤 CJ나 이런 데는 무릎 담요를 주기는 주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 줄 경우에는 쩍 벌려 하면 되게 민망하시겠죠. 그래서 네, 무릎은 붙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갑자기 머릿속 하얘지셨을 때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아무 말이라도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얘졌으면 되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돼. 그거를 되게 딱딱한 표정으로 면접관님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러는데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 면접관님 제가 오늘 너무 기대했던 면접이라 그러는지 제가 좀 너무 떨려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다른 질문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씀하시면 넘어가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직무 역량 관련, 아니면 회사 정보 관련, 아니면 산업군에 관련된 그런 시사 이슈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경험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뭐 압박을 한다거나 당황하실 수 있을 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표정이 아무 무표정으로 막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안 주고 싶어요.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좀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탁하실 때 웃으시면 돼요.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앉아있을 때 자세는 당연히 그 의자에 등 붙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꼿꼿이 피셔야 돼요. 어깨를 피셔야지 뭔가 되게 신입답기도 하고 뭔가 좀 기세가 좋아 보이는데, 특히 남자분들 되게 이러고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깨 쫙 펴고 있으시면 좋겠고, 발은 웬만하면 떠지 마세요. 발 떠는 분들 있어요. 그럼 되게 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니까 차라리 손을 움직이세요. 아시겠죠? 자, PT 면접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PT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정말 막 스티브 잡스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냥 스피치 능력이 되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글로만 배웠는지 아니면 말을 조금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우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 갖고 되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시면 그게 더 자신감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PT 하실 때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이런 판서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보드에 쓰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붙이신다거나 할 때 손은 제가 했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여기 보시면 어때요? 되게 없어 보이죠? 막.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크게 가르쳐 주시면 좋거든요. 네, 여기 부분을 보시면 제가 분석한 분석 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면접관 쪽 많이 보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PT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PT에 대해서는 딱히 태도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많고 그냥 말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좀 동작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하실 때 되게 중요한데, 토론 면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면접관이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항목인데, 평가 항목엔 항상 이게 들어가요. 적극성, 협력성, 논리성.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적극성이랑 논리성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토론을 하는 이유는 협력성 보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랑 의견을 조율을 해서 도출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토론이랑 뭐 그 PT랑 같이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로 PT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토론하실 때는 사실 제일 합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1번 분, 막 이런 게 아니라 제 주장이 맞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토론을 하실 때 이미 서로 공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주제가 있는데, A라는 주제를 내 옆에 이 사람이 더 준비를 많이 했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꺼냈어요. 그때 또 내 기회야, 내가 이번에 합격을 꼭 하겠어, 이러면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그 옆에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옆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은 꼭 붙어요. 실제로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제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다. 이거 진짜 경청 중요하죠. 근데 경청도 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도 방금 누구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누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나도 말을 꺼내면서 공감한다라고 하면 더 경청 잘 해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